내 몸은 내가 지키는 거지. 김진미. 나는 전영자. 7수는 지났고 8수는 아직 멀었다. 50년째 친구들과 개 모임을 하고 있다. 7순이 지나니 벌써 우리 모임에서 하나둘씩 회원이 빠지고 있다. 친구들이 저 세상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요즘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동기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다. 어릴 적 625를 겪은 우리는 못 먹고 가난하게 살아서 수명이 짧은 건가 생각해본다. 제일 먼저 간 친구는 가남이었다. 남자라면 술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데 얘는 술도 안 먹는데 왜 가남인지 모르겠다. 그 다음 간 친구는 폐암이라고 했다. 역시 이 친구도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폐암이었다. 아마 남편이 골초였던 모양이다. 간접흡연이 훨씬 나쁘다고 하니까. 또 한 친구는 췌장암이었다. 병원 갔을 때 이미 말기라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해도 암은 고치기 어려운 모양이다. 더더욱 놀란 것은 이 친구들이 젊어서나 나이 들어서나 매우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골골에서 늘 약을 달고 살았다. 그래서 몸에 나쁜 건 절대 안 먹고, 안 마시고, 가능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끼니도 안 거르고, 일상생활에 무리가 가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영양제도 종류별로 다 챙겨 먹는다. 영양제도 너무 종류가 많아 아침, 점심, 저녁 후 3번에 걸쳐서 나눠 먹는다. 식탁 옆 선반은 약장이다. 누가 보면 약국이다. 남편은 그런데 무심할 만큼 건강해서 내가 먹어보고 효능이 좋은 영양제를 그냥 내가 먹인다. 식후마다. 남편은 절대 알아서 혼자 챙겨 먹지 않는다. 그리고 나보고 약 너무 많이 먹는다고 타박을 한다. 밥이 보약이지? 밥 3끼 챙기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먹냐고.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나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아프게 살아야 할 것 아니여. 병실에 누워 사는 게 사는 거요. 연명이지? 그렇게 안 되려고 이렇게 챙기는 것 아니여. 그래도 나는 비싼 한약은 안 먹었소. 다 양약이지? 내 친구 누구는 자식이 300만 원짜리 보약을 지어 줬답디다. 그게 한 달뿐이요. 나는 한 달에 약값 30만 원도 안 돼요. 6개월에 30만 원이요. 얼마나 싸게 치이는데. 이 정도로 건강 유지하는 게 싸게 치이는 거요. 이런 대화를 약을 사는 6개월마다 한다. 맞다. 우리 영감은 너무 잔돌이다. 6개월에 30만 원 약값이 아까운 거다. 그렇게 아까운데 밥은 왜 먹나? 하루에 한 끼만 먹지? 나는 건강 염려증인 것인가? 내 나이면 실버 종합영양제는 기본으로 칼슘, 마그네슘, 아연, 콜라겐, 오메가3, 셀레늄, 코엔자임 규텐,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유산균 제제까지 먹고 있다. 그리고 감기 기운이 있으면 프로폴리스와 비타민C도 먹는다. 먹는 약으로도 이렇게 눈치를 주는데 화장품은 원하는 걸 살 수가 없다. 우리나라 화장품이 얼마나 비싼지? 요즘 진피까지 기능 활성화를 시켜주는 국내 화장품이 개발되어 절찬리에 시판 중인데 로션, 크림 2개에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차마 사지를 못한다.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영감한테 타서 쓰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오빠들만 공부를 시키고 딸들은 그냥 부엌일만 가르치셨는지 원망스럽다. 그렇다고 오빠들이 우리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화장품은커녕 영양제 한 병을 사다 준 적도 없다. 다 자기 처자식 먹여 살리는 데 쓰느라 여동생들은 뒷전이다. 이런 걸 친정 부모님은 모르고 돌아가셨다. 나는 언니들이 시집가는 걸 보다가 내 차례가 되어서 그냥 가라는 대로 갔다. 그렇게 50년 넘게 살았다. 자식들도 다 출가했고. 영감, 할멈 둘이 사는데 평생 나 옷 한 벌 사 입으라고 돈을 준 적도 없다. 물론 나도 사치를 하는 성격은 아니라서 옷은 날 건 말 건 신경 쓰지 않았다.
그렇지만 약은 챙겨 먹어야겠다. 다른 건 양보해도 약은 먹어야겠다. 내가 평생 시집와 살면서 이 정도도 못 먹으면 한이 되어 못 살 것이다. 먼저 간 친구들도 이런 영양제라도 챙겨 먹었으면 10번지년은 더 살았을 것을 그걸 못 먹어서 죽은 것 같다. 오늘도 식후 약을 한 움큼 집어삼켰다. 요즘은 영감이 미워서 영감은 안 줬다. 나만 먹었다. 저렇게 건강을 자신하는데 내가 더 이상 신경 써서 뭘 하겠어. 다 자기 몸 자기가 챙기는 거지. 하지만 나는 따로 운동은 안 한다. 집안일도 힘에 겨운데 뭘 따로 운동까지 하나? 그렇지만 우리 영감은 매일 1시간씩 등산한다. 그건 좋은 습관이다. 처음엔 나도 따라다녔는데 영감이 다리가 길고 보폭이 커서 따라잡질 못했다. 항상 뒤처져서 따라다니다가 요즘은 안 간다. 날도 차고 무릎도 아프고 등산이 무리인 것 같아 안 간다. 확실히 남자들이 골다공증은 없는 모양이다. 무릎이 아프면 산에 못 다닐 텐데 칼슘 챙겨 먹는 나보다 뼈와 관절이 더 튼튼하단 말인가? 아니면 정말 건강은 타고나는 것인가? 건강염려증인 나는 건강보험도 예전에 들어두었다. 물론 영감 것까지. 그것도 몰래 든 것이다. 영감이 그런데 돈 쓰는 걸 싫어해서. 보험사는 다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보험 들었다고 할 순 없었다. 생활비 쪽에서 30년을 넣었다. 하지만 우리 부부 아직은 건강해서 보험 탈 일이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있다. 넣을 때는 큰돈을 힘들여 넣었는데 다 넣고 보니 세월이 지나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지금은 돈 가치가 하나도 없다. 그때는 1,000만 원이면 웬만한 수술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억은 되어야 한다. 즉 가치가 10분의 1로 떨어졌다. 이래서 영감이 보험이 다 사기라고 하는 거였구나. 일리는 있어. 나는 괜히 들었나 하면서 보험 증서를 몰래 꺼내보았다. 그런데 영감이 등산 갔다가 올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지? 창밖을 내다보았다. 해가 다 졌는데도 영감이 안 오다니? 웬일이지? 이 시간이면 저녁상 차리라고 난리칠 시간인데 정말 귀찮아 죽겠네. 우리 영감은 절대 휴대폰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 전화 받는 것조차도 귀찮아한다. 나는 집 밖으로 나가서 영감이 등산 갔다 오는 길을 되짚어 걸어갔다. 벌써 어둑어둑하다. 그런데 산 아랫자락에 도착하니 우리 영감이 쓰러져 있었다. 영감. 정신 차려요. 나는 영감을 흔들어 깨우려다가 퍼뜩 정신이 났다. 뇌졸중 같은 경우는 흔들면 안 되는 거지? 참. 바로 119에 전화를 했다. 몇 분 지나자 소방차와 대원들이 왔다. 그대로 우리는 근처 응급실로 갔다. 영감은 나무 토막처럼 꼼짝을 안 했다. 그리고 전신사진을 찍으러 방사선실로 들어갔다. 한참 뒤에 의사가 불렀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뇌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심하십니다. 뇌혈관이 터진 지는 적어도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요. 이 사진 좀 보세요. 피가 가득 고여 있죠. 그동안 증세가 있으셨을 텐데 짐작 못 하셨나요? 말씀이 어눌하셨거나 걸음걸이가 불편하셨거나 수족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셨거나 뭐 기타 등등. 어쨌든 일각이 급합니다.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들에게 전화할 겨를도 없이 서명하고 바로 영감을 수술실로 보냈다. 수술실에 보내고 애들에게 전화했다. 애들이 달려왔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나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자책했다. 나만 약을 챙겨 먹는 게 아니었어. 먹기 싫다고 해도 억지로 챙겨 먹여야 했어. 애들 앞에서 올 수도 없고. 나 혼자 간병하면 되니까 다 집에 가라고 했다. 수술이 끝나고 영감은 한 달 꼬박 입원 생활을 했다. 그것도 1인실을 썼다. 다른 사람이랑 같이 못 쓴다고 난리를 쳐서 방을 바꿨다. 할멈,
보험 들어둔 것 있지? 할멈 성격에 안 들었을 리가 없어. 뇌졸중, 뇌출혈 수술 보험금 얼마 나왔어? 1,000만 원 나왔소. 아니, 그것밖에 안 나왔어. 1억은 나와야 하는 거 아냐? 보험금 많이 나왔을 거라 생각하고 특실 사용하고 있는데. 당신, 언제 나보고 보험 들라고 돈 준 적 있어? 아니, 없지? 달라고 해도 안 줬지? 보험사는 사기꾼이니까. 그런데, 1,000만 원이라도 나왔으면 잘 된 거 아니오. 그건 또 아니지? 이 사기꾼들 돈은 실컷 미리 받아 다 돈놀이하고는 줄 때는 돈 같이 다 떨어진 푼돈으로 갚는 거지. 영감태기가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을 보니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서 경과가 좋다는 것을 확신했다. 알았소. 영감. 다음엔 더 큰 보험금 나오는 보험을 새로 들 테니 보험료를 좀 내어 주구려. 뭐?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할 말이 없다. 이런 영감을 평생 수발하고 사는 내가 한심스럽다. 나도 할망구인데 이런 영감태기를 한 달 넘게 혼자 병수발을 들자니 내가 몸살이 나서 쓰러질 판이다. 드디어 영감이 퇴원하고 우리는 집에 왔다. 2주에 한 번 병원 가서 사진을 찍고 약을 타오고 몇 달 뒤는 한 달에 한 번 병원 가서 사진 찍고 약을 타오고 근 1년을 그렇게 하니 의사가 이제 안 와도 된다고 했다. 그동안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그날 밤 내가 실족을 해서 발목을 삐끗해서 넘어졌다. 넘어지는데 뼈가 우드득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참고로 난 귀가 어두워서 보청기를 한다. 잘 때라 보청기를 뺀 상태인데도 뼈 부러지는 소리가 잘 들렸다. 나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 기어 나와서 영감을 불렀다. 7순이 지나고 우리는 각방을 쓴다. 영감, 영감, 좀 와 보시오. 그런데 이때 영감은 술을 마시고 있었다. 몇 번이나 불렀더니 그제야 어슬렁거리며 나온다. 왜? 불렀어. 영감, 나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병원 좀 데려다 주시오. 넘어진 거야? 예. 방금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다가 이불에 미끄러졌소. 그런 거라면 기다려봐 하고 나가더니 한참 만에 손에 파스를 사서 들어온다. 파스가 아니라 뼈가 부러졌다니까. 그 정도 미끄러진다고 뼈가 부러지지 않아. 한잠 푹 자면 가라앉을 거야. 그러고는 다시 술 마시러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분노와 고통과 오한으로 온몸을 떨면서 기어서 119에 전화를 했다. 119 대원이 들 것을 갖고 왔다. 보호자가 필요한데 지금 상태로 보아 술 취한 영감님이 보호자를 하시지는 못하겠고 자녀분 없습니까? 나는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한기는 들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심경이 되어 그 고통 중에 아들에게 전화했다. 나와 아들은 병원에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아들은 입원 수속 사인을 하고 병실을 잡았다. 그리고 응급의사는 지금 너무 다리가 부어서 바로 수술을 할 수 없다면서 붓기 빠지는 약과 진통제를 링거에 꽂아서 놓고 수술 날짜를 아들과 의논하여 잡았다. 그 시간에도 영감태기는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내 몸은 내가 지키는 거지? 끝.